아마 은을 최고점에서 매도한다 라고 쳤을 때 환율이 좀 질문, 은 최고점에서 파는 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제가 생각해보니 파는 시점에 환율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율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좋으니까, 사실 환율이라는 게 이렇게 급격한 변동이 있는 건 요렇게 급격한 변동이 있는 건 그렇게 흔치 않아요. 대부분은 일정한 박스권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요렇게 박스권, 그 다음에 뭐 요렇게 박스권, 요렇게 박스권, 그 다음에 뭐 여기서도 요렇게 박스권, 요렇게 박스권, 뭐 여기는 거의 좀 더 길게 잡아서 요렇게 박스권이라고 볼게요. 이렇게 환율이라는 게 급격한 변동을 하는 시기가 생각보다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 환율 때문에 내가 원래 얻었어야 할 수익을 한참 못 미치게 얻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냥 적당한 그냥 지점일까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보통 그 금과 은이 이 10년을 두고 봤을 때 금과 은의 거대 상승장에서는 신흥국의 통화가 강세일 확률이 높긴 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원자재가 급등하는 그런 때는 신흥국의 통화가 강세일 확률이 좀 높아서 아마 은을 최고점에서 매도한다 라고 쳤을 때 환율이 좀 낮은 지점일 거긴 해요. 저도 그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기껏해야 그렇게까지 막 우리 수익을 다 뺏길 정도는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지금 2011년 3월이죠. 3월 여기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딱 그대로죠. 저점이긴 해요. 저점이긴 한데 이게 뭐 그렇게까지 이제 10년 동안 이 박스에 갇히는데 내가 이 지점에서 이제 판 거잖아요. 환율로만 따지면 이 그렇게까지 뭔가 그 정도는 아닌 거고, 예를 들면은 또 이제 1980년 1월, 근데 이건 80년이 없을 텐데, 근데 여기도 이게 대충 요쯤이라고 본다면 분명히 저점이기는 하나 이 큰 사이클, 이 10년의 사이클로 봤을 때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이거를 신경 쓸 정도인가?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700원 부근인데 700원에서 한 880원? 한 20% 정도 차이? 20-30% 정도 차이?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난 그래도 이 환율 놓치고 싶지 않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ETF 중에 우리나라에 상장해 있는 ETF 중에 뒤에 H라고 붙은 것들이 있어요. ETN도 됩니다. 얘네들은 환율 변동에 대해서 리스크 해지가 다 되어 있는 거라 그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는 걸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런 것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 어쨌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과 은의 최고점은 상대적으로 그 신흥국의 통화가 강세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 확인해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다 저점이었었잖아요. 우리가 은을 최고점에서 만약에 팔게 된다고 치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환율 놓치고 싶지 않다.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금, 은, ETF 혹은 ETN 뒤에 H가 붙은 이 상품을 구매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뭐 가장 흔하게 말씀드렸던 건 코덱스 은 선물 ETF H 요런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주식 계좌만 있으면 누구나 투자가 가능하시니까 코덱스 은 선물 딱 뜨죠. 네, 요 상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다만 제가 여기서 언급드리고 싶은 건 ETF나 ETN의 경우는 이것도 다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ETN의 경우는 세금을 내야 돼요. 뭐냐면 배당 소득세 15.4%. 금이랑 은은 배당을 안 주는데요. 예, 그 배당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시세 차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은은 적게 오를 때는 12배, 많이 오를 때는 32배가 상승할 만큼 상승 포텐셜이 큰 자산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배가 올라서 1억을 얻었어요. 그러면 1540만 원은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플러스 여기서 이제 수익이 1억이잖아요. 수익이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종합소득과세라고 해서 누진세가 적용되거든요. 나의 뭐 근로소득이나 뭐 다른 소득들도 다 합쳐가지고 누진세를 적용시켜요. 그래서 최대 제 기억이 맞다면 세금 44%를 내야 되게 됩니다. 이런 게 있어서 저는 별로 추천을 안 드렸긴 한데, 아무튼 이런 것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베리님 생각에 외화를 투자로 사는 경우와 달러와 엔화 둘 중에 어떤 화폐가 앞으로 더 유리할 것 같은가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네요. 정말 만약에 내가 어쨌든 외환을 산다는 것 자체가 경제위기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고 싶은 거잖아요. 경제위기. 근데 경제위기가 왔을 때 그러면 어떤 화폐가 가장 강세를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 경제위기 때 가장 강세를 보이는 건
누구나 달러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사실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엔화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여기까지 다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면 엔화는 지금 되게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거랑 별개로 그 일본이라는 특성을 봤을 때 일본은 매우 저금리 국가잖아요. 그리고 지난 거의 20년 동안 아베노믹스 이런 거 하면서 세상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풀렸고요. 여기서 나온 게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일본이 저금리니까 일본의 뭐 금리가 예를 들어서 1%라고 칠게요. 여기서 대출 받으면. 그러면 일본 엔화로 돈을 빌려요. 1%의 대출로 빌려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환전한 다음에 막 사업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대출하려면 4, 5%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엔화로 이제 저금리로 빌려오는 게 훨씬 이득이잖아요. 빌려와서 막 사업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업 잘 되면은 이제 이 돈 갚으면은 저는 저금리로 돈을 빌려와서 사업도 성공하고 개꿀이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5%로 빌려오면은 매년 5% 이상의 수익을 내야지만 어떤 투자든 아니면 사업이든 성공적인 거잖아요. 최소 5% 이상 수익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면은 1% 이상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떠한 투자나 아니면 뭐 사업이나 이런 것만 있어도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꿀이라서 이런 엔캐리 트레이드가 되게 유행했어요. 유행하고 아직도 유행해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엔화를 빌려서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경제 위기가 된다고 친다면 원금 상환 요구가 들어올 뿐더러 어찌됐든 나도 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빚을 갚아야 되는 입장에서 내가 여기서 사업할 때는 원화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돈을 갚아야 될 땐 다시 엔화를 사서 갚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 빚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모든 그 채무자들은 엔을 사야 합니다. 그래서 엔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경제 위기 기간 동안에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너무 그 자금이 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화의 초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제대로 나와요. 그럼 이거를 이제 원달러 환율이랑 원엔 환율이랑 해서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엔 환율이랑 원달러 환율이 2008년 금융위기 때 어떻게 달랐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 엔캐리 트레이드가 얼마나 강세 요인으로 큰지를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원엔 환율 2008년 둘 다 똑같이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보면은 얘는 정확히 여기가 지점이 899, 그러니까 900이라고 칠게요 그냥. 그리고 여기가 1600. 그러면 상승 퍼센테이지가 77%가 상승을 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저점 대비 고점이. 근데 원엔 환율을 보면 여기가 7.5라고 하죠. 이것도 대충 7.5. 그다음에 여기는 16.5. 그러면 얘는 120%가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이가 꽤 커요. 이건 원달러 환율이고 원엔. 이게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 위기 때 그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이 매우 커서 만약에 내가 경제 위기를 대비한다 라고 한다면 차라리 엔화를 갖고 있는 게 좋긴 합니다. 근데 경제 위기가 안 왔을 때 엔화의 약세 트렌드가 이어지게 된다는 게 리스크라서, 그래서 진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9월 전에 만약에 10년물과 3개월물의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되고 나면 경제 위기에 대한 리스크가 되게 많이 커진 시점이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러면은 그때는 오히려 엔화를 좀 모아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만의 뇌피셜을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